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세션인 플러터데이 2020 리뷰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담당하게 된 플러터 코리아의 오거나이저 그리고 마인즈랩에서 플러터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유병욱이라고 합니다. 네, 플러터데이는 플러터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글 행사로 이번에 온라인으로 공개된 행사입니다. 플러터데이에서는 크게 그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코드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세션,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그 지역별 미더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플러터 데이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고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코드랩스부터 시작해서 스케줄, 그리고 커뮤니티 미더브스, 그리고 가이드라인스 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저희 코드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총 5가지의 신규 코드랩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How to Write a Flutter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플러그인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각각의 모듈인 플러그인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코드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코드랩으로는 Adding AdMob Adds to Flutter 앱이라고 하는 이제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실는 애드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코드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드랩으로는 Write a Flutter Desktop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코드랩인데요. 작년에 웹이 이제 베타 버전으로 최초로 오픈이 되었던 것처럼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플러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베타 버전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윈도우 그리고 리눅스 데스크톱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코드랩으로는 Using a Plugin with a Flutter Web App이라고 하는 웹앱에서의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멀티플랫폼 파이어베이스 플러터라고 하는 파이어스토어 스토어에 대한 코드맵도 이번에 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코드랩들인데요.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코드랩과 그리고 쿠퍼티노 UI를 사용하여 앱을 빌딩하는 것에 대한 코드랩이 신규는 아니고 새로 리뉴얼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빌딩 뷰티풀 UIs with 플러터라고 하는 UI를 맨 처음으로 그려보는 튜토리얼 코드랩이 이번에 새로 바뀌게 되어서 새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번에 플러터데이에서 권장하고 있는 모든 코드랩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플러터 팀에서 추천하고 있는 뭐 Write Your First App 파트 1, 파트 2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머터리얼 디자인 MDC 101부터 시작하여 104까지 가는 머터리얼 튜토리얼 코드랩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코드랩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좀 더 키우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플러터데이 한정으로 플러터 히어로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퍼즐들이 플러터 코드랩 안에 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그 퍼즐을 찾아내셔서 이미지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세션부터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자면은 첫 번째 세션은 이제 빌딩 뷰티풀 UIs라고 하는 주제로 4월이었죠. 4월 15일부터 코드펜에서 이제 플러터를 통한 UI 쇼케이스와 그리고 그 본인의 코드들을 쉐어링하는 공유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다트패드와는 상당히 유사한 면을 없잖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펜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되게 웹에서부터 UI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비개발자가 아닌 디자이너들과도 소통하는 꽤 유명한 소통의 장으로서 창의적인 표현과 그리고 디자인적인 영감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인 플러터 미디엄 페이지와 그리고 코드펜 블로그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플러터 팀에서 직접 만든 그 코드들을 공개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UI를 구축을 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만든 UI들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플러터 팀에서 직접 만든 슬랙을 클론한 UI입니다. 그래서 해당 모든 코드들은 전부 다 코드랩이 아니라 코드펜 페이지로 가시면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날 발표하신 분의 그 리스트로 가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유명한 앱들을 클론하여 UI를 공개해 두신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 서비스에서 이런 UI를 구축을 하고 싶었는데 막혔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베스트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위젯을 쓰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떤 펑션을 통해서 유저에게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더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위터에서 플러터 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디자이너나 그리고 UI 개발자들의 소스를 좀 더 많이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세션으로는 이제 플러터 데브툴스라고 하는 플러터 내부에서 그 디버그를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플러터 데브툴에서는 총 7가지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터 인스펙터부터 시작해서 타임라인,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퍼포먼스, 디버그, 네트워크, 로깅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플러터를 접해 보시게 되면은 디버그를 염두하지 않고 작성을 하시다 보니 내가 만든 위젯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영역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값을 수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UI를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안에 컨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저 맨 처음에는 플러터를 접했을 때 데브툴의 존재를 모르고 일단 손이 가는 대로 치다 보니까 나중에 코드가 뒤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꼬이고, 그리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UI가 막 뿌려지고, 분명히 로우로 선언했는데 컬럼처럼 보인다든가 하는 되게 이상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플러터 익스펙터에서는 이제 화면에 보이고 있는 UI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탭이 되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에서 이벤트들의 시간이 얼마나 경과가 되며 그 어떠한 액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메모리 또한 타임라인과 유사하지만 메모리 쪽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많은 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펑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리스폰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버거는 말 그대로 디버거 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탭에서는 각각의 플러터 이제 데브가 아니라 플러터와 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스테이터스와 그리고 헤더에 대한 정보,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정보를 각각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플러터 데브툴스 페이지에 가면은 소개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본 건데요. 다트의 데브툴스는 상당히 강력하고 그리고 유용한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목적으로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플러터와 그리고 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UI 레이아웃과 스테이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UI에서 생겨나는 버벅임의 문제나 아니면은 일부 UI의 잘림이나 아니면은 늦게 뜨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좀 더 진단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터와 다트 어플리케이션의 CPU 프로필을 제공하면서 CPU 점유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앱을 틀었을 때 디바이스에 어느 정도 부하가 발생하며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커넥션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웹 개발을 많이 해보셨으면은 크롬의 개발자 도구에 있는 네트워크 탭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네트워크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가고 움직이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터와 다트의 소스 레벨에서의 디버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인텔리제이나 아니면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VS 코드에서 디버그 포인트를 잡는 것을 기점으로 어떠한 변수 값이나 그리고 코드의 진행 사항 등을 체크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터와 다트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이슈와 유세이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어떠한 펑션에 대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점유율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깅 페이지를 통해서 작동 중인 플러터와 다트 애플리케이션의 진단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플러터 팀과 다트 팀에서 매뉴얼을 정보 기재를 해놓은 페이지가 flutter.dev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업로드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PPT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플러터 데브 툴에서 가장 자주 쓰는 기능이 플러터 인스펙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플러터 인스펙터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각각의 위젯을 통해서 화면을 뿌려줄 때 어떠한 위젯들이 어떠한 UI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안에 어떠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되게 좋은 기능인데요. 되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크게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셀렉트 위젯 모드나 아니면 이제 디버그 페인트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능들이냐면은 셀렉트 위젯 모드는 이제 AVD나 아니면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위젯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위젯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 상단에 있었던 익스펙터의 그 해당하는 위젯으로 바로 화면이 이동이 되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해당 위젯이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버그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 도구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어떠한 사이즈로 어떤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처럼 플러터에서도 이 디버그 페인트 모드를 키시게 되면은 각각의 위젯들이 어떠한 사이즈로 패딩 값이 몇이며 아니면 마진 값이 몇이며 그리고 위스랑 하이트가 어느 정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적 쿼리가 아니라 동적으로 반응형으로 사이즈를 잡아줬을 때 현재 사이즈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그 위젯이 만약에 위스가 넘쳐서 몇 픽셀이 넘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까지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레이어가 어떻게 플렉스를 통해서 바꿔놨을 때 어떻게 화면이 변동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대로 조정이 됐는지 혹은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경우 무엇이 문제라서 어떠한 값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나 컬럼에서 이제 배치를 할 때 어떠한 배치 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나 아니면은 미리 보기 같은 기능들도 플러터 데브 툴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스 엑시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플렉스를 되게 많이 쓰실 텐데 플렉스에 대한 미리 보기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핫스타트나 핫리더들을 쓰시는 법도 굉장히 좋지만 데브투스를 통해서 어떠한 값을 줬을 때 자기가 의도한 그리고 예상한 값과 UI가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택이나 뭐 로우나 컬럼들처럼 여러 가지 위젯을 섞어서 쓰는 경우에도 위젯이 배치가 되는 게 생각보다 뎁스가 깊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데브투스를 통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인이 되고 있는 기능들도 한 번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